HLB 그룹주들이 아까 보니까 살짝 돌아섰다가 지수 무너지면서 다시 무너지는데, 요새 지수하고 좀 궤를 같이 하죠, HLB가. 나름, 오늘 그래도 나름 약간 호재가 될 만한 어떤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유군주님 어서오세요.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HLB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추세가 우하향을 타고 있고,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노코박스에 관련한 이슈보다는, HLB를 리보세라닙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위에서는. 리보세라닙이 원체, 저도 리보세라닙이 좋아서 이제 HLB를 찍기 시작한 건데, 사실, AACR 아마케, 저는 HLB가 참석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몇 가지 기사를 챙겨보다 보니까 HLB의 리보세라닙이 참석했더라고요. 포스터 형식으로다가 뭘 좀 발표했는데, 리보세라닙이 중국 가남 임상에서 8명이 완전 간해가 됐고, 임상 3상도 막바지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HLB가 글로벌 거리를 보유한 리보세라닙의 중국 가남 임상 8명 환자에게서 완전 간해가 관찰됐다고 오늘 밝혔고, AACR, 미국 아마케죠. 여기서 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가남 임상 결과가 포스터 형식으로 오늘 발표됐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오늘 AACR에 참석하는지. HLB 매일 찍으면서 이거 놓치냐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AACR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죠. 매년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제약바이오 전문가 및 암 전문의들이 참여를 하고 암 관련 지식 및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어쨌거나 8명의 환자에서 완전 간해가 발표했던 완전 간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더 이상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객관적인 의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죠. 사멸됐다는 얘기죠. 그럴 때 바로 완전 간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좋은 이런 상황이 되고, HLB 같은 경우 리보세라닙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인데 이거 병용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또 진행 중이기도 하고, 올해는 뭐죠? 또 까먹었네. 이게 몇 개를 진행을 하는데 이쪽 간암하고 위암증도 있고, 자꾸 까먹어요. 의학 박사 아니라 그린지 몰라도. 새벽에 올려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이슈가 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이슈들이 꼭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반드시 보장하진 않아요. 절대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선약 낭성암에 대한 좀 기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NDA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올해. 그래서 선약 낭성암 NDA에 나설 걸로 얘기되고, FDA로부터 또 희귀약품 지정도 받았죠. 간암에 관한 것도 지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HLB는 리보세라님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나노코박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백신 관련주들도 굳이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 관련주들도 백신이 많이 넘쳐나죠, 요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 백신 관련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물론 나노코박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에 대한 실망감은 벌써 주식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리보세라님으로 좋은 결과, 좋은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밀리고 있죠. 추세가 엄연히 아직도 하향이에요. 특히 이전 저점 같은 가격들, 28,600원대를 깼다? 그럼 계속 무너져요. 아무 이유 없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탑 30 안에 들은 제약바이오주 중에 외국인들이 시총 비중을 늘린 건 한 종목도 없어요. 다 팔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제약바이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HLB만 이런 게 아니라 HLB 추세 자체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일단은 다행히 옆으로 가고 있고, 지금 5주선을 못 들려므로 인해서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됐다거나 이러긴 힘들고, 아까 저런 얘기들이 있어도 전혀 안 먹히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뚜렷한 거래량이라든가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세력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기가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자, 대차 거래를 좀 보겠습니다. 대차 거래 보면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상환 수량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나쁘거나 이 대차 부분만큼 그런데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작은 물량 가지고도 공매도를 계속 치는 분위기고, 자, 17%대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20% 17%대 거의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도 팔고 있죠. 아마 오늘도 바이오주들에 대한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셀 거예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주가 좀 살아나야 실제로 시장이 좀 살아나요. 바이오주가 시총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세가 멈춰야 되는데, 바이오 KRX 헬스케어 지수 자체에 그냥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전 저점을 위협하고 있죠. 저점이 9,800원대요. 절대 깨면 안 돼요. 그 위험하고, 아직은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못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여기서 바로 돌아나간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죠.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생겨야 누군가가 세력들이 개입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여기서부터 추세 턴에 돌아나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뛰어 올라간다, 급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대차 거래를 좀 보겠습니다. 신규 수량도 엄청 나오고 상한 수량도 엄청 나왔죠. 신규 수량도 거의 160만 주, 상한 수량도 110만 주. 신규 수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 친구도 이제 공매도가 많이 줄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27% 갔다가 1%까지 줄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신규 수량이 좀 늘어나면 앞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위협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150, 그죠?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여기서만 지금 공매도가 가능한데 하필 여기에 바이오주들이 좀 많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HLB라든가 HLB 생명과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친구들이 공매도 또 집중 타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주 업체들도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더욱 좀 괴롭힘을 받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추세가 안 좋고,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운 지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저점 이탈하면 크게 밀립니다. 자, HLB 제약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친구 10,000원대 깨면 안 되는데 깼어요. 22년 2월 달에 최고 마지노선이 9,800원인데 이 자리가 예전에 뚫어준 고점들이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깨지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더 밀릴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전혀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추세 전환과 턴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해놓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안 좋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240에서 이때 깼는데 사실 밀리기도 많이 밀렸어요. 여기서 깨놓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인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이전 저점 9,800원대를 이탈한다든가 이러면 밑으로 하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쭉 떨어질 수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HLB 테라피우틱스는 또 찍었죠. 9,780원. 예전에 그 HLB에 인수했을 때 최고 저점이 9,860원인데 지금 이 자리도 깨고 있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고,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된 집중된 매도세가 HLB 테라피우틱스에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요 9,520원대 일봉상 최저점이 있는데 요거 깨게 되면 역시 하방으로 밑으로 밀려 있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쭉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위험한 상황이 돼서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그래도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또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들의 샀다 팔았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거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 대로 계속 우하향이에요. 지금 주봉에서 어느 정도 5주선에도 돌파해주고 안착해줘야 되는데 이전 변곡점들을 다시 이탈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더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좀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목들이 잘 들리시죠? 너무 조용해서. 자, 넥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이식결선 깨는 순간, 이 순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다시 못 돌려주면 위험한데 당연히 뭐 다 깨져 있는 거고 추세에 순응하죠. 주식은 이렇게 왼쪽 산 상승 추세 있을 때 상승 추세로 가지만 하락 추세 우하향이기 때문에 엄연히 계속해서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아무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가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이거든요. 이 자리도 깨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여기 가격이 1170원, 제가 1100원대 잡고 있는데 이 친구 1100원대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요. 이 얘기는 그러고 1100원대까지는 넥사이언스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차하면은 1100원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올지 안 올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방으로 밑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가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죠. 단 한 번도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지금도 추세가 계속 깨져 있는 거라 지금 섣불리 들어간다거나 너무 싼 거 아니야? 막 3만원 하던 게 지금 11,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3,500원 하던 친구가 예전에 35,000원 10배를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했을 테고 내려오면서 또 차익 실현했을 테고 이런 꼬리들에 올라간다고 사는 게 계속 깨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태 속에서 예전 변곡점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꼼꼼하게 잘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좀 위험해졌어요. 좀 위험해지고. 자, 노터스는 조금 지지부진해졌죠. 이 친구 약간 아까 어떤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추세는 아직은 괜찮지만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들고 있다 그러면 절대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오주선 같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 자리를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그죠? 11선,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선인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내가 장기 투자야. 밑에 사셨겠죠? 장기 투자니까. 그럼 이러신 분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고점 근처에서는 한 번쯤 차익 실현이 맞고, 지금은 나머지 부분, 만약에 50%, 80% 차익 실현했다면 나머지 부분만 들고 가는 게 그나마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 하나 떴네요. 잠깐 보고 갈까요? 동물바이오에 대한 이 두 자리 외형 성장이 계속 될 것 같다는 어떤 리포트가 있는 거네요. 그죠? 동물바이오사 관련주죠. 임상 수탁기간. 근데 어쨌거나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고,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봉에서 오주선 같은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저런 자리들 이탈하게 되면 추세 깨져요. 어떤 뉴스도 소용없어요. 예, 저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자, 그나마 좀 무난하게 잘 가는 게 이제 HLB 파워인데, 이 친구 월봉 차트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승, 조정, 그리고 20개월 선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그냥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주식은 추세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오늘 살짝 밀리고 있어도 역시 5선 위에 있죠. 당연히 5선 깨면 익절 처리한다든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 21선 기준, 그리고 예전에 박스권 돌파한 부분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